안녕하세요. 락터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과당 섭취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비만과 통풍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프룩토즈라고 하는 과당은 설탕에 들어있죠. 자,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하나씩 결합된 그런 구조입니다. 자,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는 포도당이 혈중 인슐린을 높이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비만과 대사증후군으로 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과당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올리지 않고 대신에 모두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전환된다. 뭐 그 정도로만 이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포도당보다 과당이 훨씬 나쁜 놈이라는 게 최근에 밝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세포 내에 ATP라고 하는 이 에너지원을 고갈시켜서 배고프게 해서 자꾸 먹게 하니까요, 살이 찌게 되고요. 또 이 ATP 분해 산물을 요산으로 바뀌게 해서요, 고요산 혈증 및 통풍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둘 다 모두 대사증후군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살찌고 고요산 혈증 이 두 가지가요. 자,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과당이 그것보다 더 겁나게 만드는 암 유발까지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930년대에 독일의 바르부르그라는 의학자는요, 암세포는 산소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소를 이용해서 많은 ATP를 얻게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TCA 회로의 에너지 대사를 하지 않고요, 산소 없이 소량의 ATP만을 얻는 무산소 에너지 대사, 즉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만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모든 암세포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 현상을 바르부르그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자, 포도당을 태워서 ATP를 얻는 에너지 대사는 두 가지 계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이키는 산소를 활용해서 포도당 하나당 38개 ATP, 즉 고효율의 에너지를 얻게 해서 우리가 체온도 높이고 또 무거운 그런 물건도 들게 하고 그렇게 해주는 미토콘드리아 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산소 없이 포도당 단지 두 분자의 ATP만을 얻게 하는 해당 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계열을 모두 다 사용하는 반면에요, 미생물 그리고 또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만으로만 ATP를 얻습니다. 암세포는 두 개의 ATP만 얻는 대신에 다른 것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포도당 부산물들인 젖산이 만들어져서 암 환자들의 몸을 산성화시키고 통증을 유발시키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두 분자의 ATP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는 많은 포도당을 이제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흡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암세포는 이 인슐린 수용체와 포도당 흡수체 등을 글루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주 다량으로 정상세포 한 10배 정도로 늘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암세포의 특징을 처음 들어본다고요? 우리는 암세포의 바르부르그 이펙트를 통해서 암진단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찍는 펫 촬영을 합니다. 자, 그 펫 촬영 과정을 한번 알아보면요. 포도당은 포도당인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놓은 포도당을 우리가 먹게 되면 암세포가 이들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하고요. 그 같이 붙어있는 동위원소를 촬영해서 암세포의 크기나 사이즈나 위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르부르그 이펙트는 못 들어봤겠지만 사실 이러한 특징은 병원에서 매일 사용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얼마 전 2019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은 이러한 바르부르그 이펙트의 분자생물학적 진행 과정을 밝힌 학자들에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세포의 산소가 부족하면 히프,
HIF라고 하는 인자가 활성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포도당을 빨리 들이키기 위한 포도당 흡수 채널 글루트 만드는 유전자, 그리고 또 포도당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암 전이를 또 일으키는, 그러려면 또 혈관이 필요하겠죠? 혈관으로 공급하고 그러한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유전자 발현을 촉진함으로써 바르부르크 이펙트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암세포는 산소가 있는데도 산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암세포도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많이 얻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암세포는 숙주를 위해서 ATP를 많이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네 세포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와우. ATP는 세포의 숫자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에 ATP를 적게 얻더라도 다른 부산물을 더 많이 얻어서 암세포 만드는데 건축 재료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음에도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젖산과 같은 다양한 부산물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암세포 영악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의 TCA 회로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 멈추게 하려는 도구로서 오늘 주제인 과당이 사용됩니다. 자,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이 사용되는 반면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뀔 때, 그때는 과당을 사용합니다. 즉, 암 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포도당보다도 과당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포도당과 과당은 분자량은 같지만 원자 결합 구조 정도가 다른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포도당과 과당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한다는 사실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과당은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TCA 회로를 멈추게 해서 바르부르크 이펙트를 일으킬까요? 과당에서 만들어지는 요산 생성 때문입니다. 자, 요산은요, 고요산 혈증을 만들고 통풍과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TCA 회로까지 멈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산은 생각보다 무서운 아이들인 것이죠. 소량 있을 때는 몸에서 항산화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많아지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아주 무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 2024년도 얼마 전입니다. 과당의 또 다른 악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는 포도당을 들이킨다고 했죠? 하지만 과당은 직접 암세포가 먹지 않습니다. 암세포를 떼어내서 과당을 옆에 붙여주면 정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 몸에 과당을 넣어주면, 우리가 먹으면 그때 암세포가 커집니다. 참 이상하죠? 자, 알아보니까 과당은 간으로 가서 암세포의 세포막 원료인 인지질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암세포로 보내서 암세포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흡수되면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전환된다고 했죠? 그 중에 일부를 암세포를 위한 건축 재료로 남겨둔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르부르크 이펙트로 만들어지는 포도당의 부산물 젖산, 그리고 과당을 간으로 보내서 만드는 세포막 인지질 성분, 이 두 가지 건축 재료로 암세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과당 어떤가요? 정말 액상과당 형태로 많은 음료수와 가공식품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점점 단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이죠. 심지어는 달지 않으면 음식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액상담배 정말 단맛 너무 많이 나죠. 니코틴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단 것이 문제입니다. 뭐 살찌는 거야 운동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 것 적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단 것 줄이거나 끊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보충제로 이 바르부르크 이펙트를 멈추게 해서 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러한 영양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락토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는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